이제 블록체인 지갑 만들기를 2부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만들 블록체인 지갑 같은 경우는 메타마스크입니다. 메타마스크는 디지털 자산을 보관과 그리고 송금, 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지갑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그리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폴리곤, 아발란체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지원하게 되고요. 사용자가 개인 키를 직접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마스크 월렛을 발급받으면 시드 문구라는 걸, 즉 비밀 복구 구문이란 걸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 이걸 무조건 자신의 메모장이나 자신이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 무조건 저장해 놔야 됩니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이 메타마스크 월렛을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장해 두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이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는 PC와 그리고 모바일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개인 블록체인 지갑을 만들려면 크롬 웹 브라우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크롬 웹 브라우저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마스크 공식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메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버튼이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될 텐데, 여기서 메타마스크를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를 해주게 되면 이제 크롬에 이제 익스플로션, 그러니까 확장, 추가하는 게 있는데, 이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떠요. 그럼 이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새로운 월렛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월렛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에 대한 액세스 허용을 해주고요. 비밀번호를 만들게 됩니다. 비밀번호를 만들게 되면 비밀복구 구문, 아까 말했던 무조건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가 아니라 무조건 저장해 둬야 된다는 게 있죠. 이걸 하게 되면요. 어, 비밀복구 구문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생성이 됩니다. 다들 이제 여기까지 잘 따라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에 더불어서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 메타마스크 지갑이라는 건 어떤 건가? 라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에 대해서 좀 그 전에 좀 시작하기 전에 블록체인 지갑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록체인 지갑 같은 경우는 핫 월렛이라는 것과 콜드 월렛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 차이점일까요? 뭐 뜨거운 월렛, 뭐 차가운 월렛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지만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어 있냐 아니냐 이게 차이점입니다. 시중에는 여러 유형의 블록체인 지갑이 있어요. 각 지갑마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모든 블록체인 지갑은 개인 키와 공개 키를 통해서 보호하고 하지만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안성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핫 월렛 같은 경우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고 온라인 지갑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콜드 월렛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지갑, 콜드 스토리지 지갑 또는 하드웨어 지갑에 불리게 됩니다. 콜드 월렛은 일반적으로 개인 키를 오프라인에 저장하기 때문에 핫 월렛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자, 핫 월렛은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콜드 월렛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는 핫 월렛일까요? 네, 핫 월렛입니다. 메타마스크는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항상 디지털 지갑으로 암호화폐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핫 월렛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개인 키와 공개 키를 연결하고 암호화폐 토큰을 저장하고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실시간으로 거래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핫 월렛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콜드 월렛에서 제공되지 않는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좌 인송이 가능한다거나 뭐 NFT를 저장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장이 가능하고요. 근데 인터넷에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콜드 월렛에 비해서 해킹과 사이버 공격에 다소 취약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지갑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지는 소프트웨어 지갑입니다. 소프트웨어 지갑, 핫 월렛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지갑과 거래소 지갑을 나눠져 있는데, 소프트웨어 지갑 같은 경우는 메타마스크, 뭐 클레이튼, 마이 이들 월렛 같은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네트워크 핫 월렛 네트워킹 지갑이고요. 거래소 지갑 같은 경우는 이제 업비트, 뭐 비썸 이런 데서 거래소 안에 있는 지갑을 의미를 합니다.
이 거래소 지갑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판매, 구매,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안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지원하게 되고요. 이 거래소 지갑 같은 경우는 사용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스터디드 지갑이라고 합니다. 그 암호화폐 소유자는 이런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해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지갑은 거래소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거래소 자체의 서버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조금 보안성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드 월렛을 얘기를 해볼게요. 콜드 월렛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하드웨어 지갑을 의미를 하는 건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개인 키를 저장하는 작은 물리적인 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USB를 통해서 보여주게 하고요. 이 USB를 컴퓨터 포트에 연결하게 된다고 하면 이때 우리가 이제 구매나 판매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지정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생긴 초창기에는 이제 하드웨어 월렛이 진짜 많이 사용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지금은 대중적으로 좀 변했기 때문에 콜드 월렛에 비해서 이제 콜드 월렛에 비해서 하드 월렛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하드웨어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레저예요. 레저가 가장 뭔가 좀 많이 업데이트도 많이 하고 USB 플래시 드라이브처럼 생겨가지고 좀 멋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 다음은 페이퍼 지갑입니다. 페이퍼 지갑 같은 경우는 개인 키와 QR코드가 인쇄된 종이 한 장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갑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 딱 종이처럼 생겼잖아요. 이 종이를 여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가질 수도 있고 판매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페이퍼 지갑이다 보니까 찢어지거나 그리고 분실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페이퍼 월렛보다는 앞에 보이는 이제 오프라인, 그러니까 하드웨어 이 지갑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자, 이제 계속 넘어가서 지금 우리는 지갑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지갑을 진짜 만들어 봤어요. 그럼 이 지갑을 만들었으면 우리는 이 지갑이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진지 알아봐야겠죠. 저도 최근은 아니고 한 1년 전쯤에 지갑을 샀는데, 그 지갑을 뭔가 좀 뽐내고 싶어가지고 지갑을 받자마자 근처에 있는 뭐 편의점 이런 데 가가지고 지갑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지금 지갑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트랜잭션을 직접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경험을 해보기 전에 우리가 이 트랜잭션에 관련해서 이런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거래소에 대해서 좀 종류가 좀 두 가지 나눠져 있는데 바로 CEX와 DEX입니다. 이것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직접 우리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EX 같은 경우는 중앙화 거래소라고 합니다. 여기 보여듯이 빗썸과 뭐 업비트, 바이낸스, 지금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게 중앙화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CEX의 장점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몰라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뭐 앱스토어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만들면 바로 이제 우리가 바로바로 이제 이 CEX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모바일에서 신분 증명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페이스 아이디를 하는데 이 페이스 아이디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안성이 비교적 낮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EX 같은 경우, 더군다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가두리 펌핑이 좀 심합니다. 가두리 펌핑이라는 게 뭐냐면 가두리 양식에서 차용된 건데, 가두리 양식을 생각해 보면요, 바다에 살거나 뭐 민물에 사는 그런 어, 물고기를 잡아다가 가두리에 좀 보관합니다. 그럼 가두리 안에서만 물고기들이 이제 생태계를 꾸려요. 그래서 이제 가두리에 그 있는 물고기들이 더 개체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두리가 다른 온라인, 다른 외국에 비해서 좀 축소됐기 때문에 한 번에 유저들이 모이게 되면 이에 대한 그 코인의 값이 온라인 글로벌의 추세에 따르지 않고 더 올라가거나 혹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해서는 매직과 매도라는 이제 용어를 통해서 이제 활용되긴 하는데, 이거가 이제 CEX의 단점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CEX에서 실제로 트랜잭션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사실 CEX에서는 실제적으로 트랜잭션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결과긴 한데, 우리가 모든 그 거래소에서 하루에도 몇백 번, 몇천 번 이렇게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내용이 이 블록체인에 기록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매몰 손실이, 낭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인별로 블록체인이 생성되는 그런 시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업비트에서나 이런 이렇게 CEX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를 트랜잭션의 으로 기록하는 건 너무 낭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매수나 매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는 거래소 BTC 지갑에서만 작성이 됩니다. 즉 블록체인, 즉 온체인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버에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 CX 코인 거래 같은 경우는 이 원화, 우리 현금 가지고 이 현금 자산을 가상자산 포인트 간의 매매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벅스의 기프티콘을 산다, 스타벅스의 포인트 산다, 이런 거와 좀 동일시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트랜잭션이 일어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면 이 거래소 BTC 지갑을 자신의 개인 지갑을 빼는 겁니다. 쉽게 말을 해서 아까 말했던 거래소 지갑에서 우리가 만든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옮긴다면 이때 실제적인 트랜잭션이 일어난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플로우를 보게 된다고 하면요, 이 거래소 BTC 지갑 안에 있는 누구와 누구 거인지 모르는 이 지갑을 한번 이제 거래소에 자신이 가진 개인 BTC 지갑을 옮게 되게 되고, 여기서 이제 트랜잭션이 1회 정도 발생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 아직 거래소 외부로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외부로 나갈 때 자신의 바이낸스 지갑이라던가 그리고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자신의 거래소에 있는 지갑에서 외부의 지갑으로 옮길 때 총 트랜잭션이 2번 정도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DX란 건 무엇이냐? 이거는 Decentralized Exchange라고, 즉 탈중화된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업비트나 비슷한 같은 중개자가 없고 모든 것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P2P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 거래소의 기능을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유니스왑과 그리고 소시스왑이 가장 대표적이 있고요. 이 모든 거래는 자동화돼서요, 모든 게 온체인, 그러니까 블록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안적으로는 이 CX보단 DX가 좀 더 낫고요. 개인정보가 요구되진 않아요. 개인정보를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아까 그 CAX를 우리가 활용한다고 했을 때, 매도나 매수할 때 저는 페이스 아이디를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페이스 아이디라던가 비밀번호, 지문인식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블록에 다 저장되기 때문에 좀 거래가 조금 느려요. 비교적 느리고요. 그리고 고객센터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 보내면 그냥 그 자산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CEX는 입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개인과 개인이 거래소 지갑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입금과 그 출금이 일어날 때 이때만 트랜잭션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DX 같은 경우에 뭐냐면 이 거래소 지갑마다 각각의 트랜잭션이 계속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블록체인 상에 저장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